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성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KTV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의 취업 크리에이터 이혜솔입니다. 네,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 전도사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많은 취준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즐겨찾기 방송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 오늘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찾아온 곳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접한 지역입니다. 어디죠, 여기가? 밖에서 상징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친환경 에너지 기업. 네. 바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요, 공기업에 대한 알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인사 담당자와 신입사원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사팀장 최금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입사원 노무복지팀 이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지혜 신입사원께서 가장 핫한 신입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매번 공기업에 갈 때마다 핫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정말 핫합니다. 며칠 되셨죠? 이곳에 입사하신 지? 10일 정도 됐습니다. 와, 그러면 저희가 3주 된 출연자도 있었지만 이제 와. 또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기록 경신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두 분께 이곳 소개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팀장님 우선 네. 회사 지역난방공사에 네.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요.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1985년에 설립된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두 차례 서기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소비 구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친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또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집단 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공사가 집단 에너지 사업을 수행할 주체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네. 31년이나 된 회사네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원이 3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되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인 거죠? 1,700명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전체 18개 사업장에서 매출 2조 원을 좀 시현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난방 전문 기업으로 세계 지금 최대요? 네네. 31년 역사인데 우리 신입사원께서 한번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팀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짧게 얘기하자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제 전국에 설치된 열 병합 시설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안정하고 깨끗하게 공급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열혈되셔서 그런지 면접 보듯이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사실 열혈됐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올해 꾸준히 열 요금 사용 요금 기준을 인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올해 그 연료금을 4번 정도 인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4번 정도 인하를 했고요. 그 인하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일단 경제적인 생산이 제일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열을 수송할 때 배관을,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서 수송을 하는데요. 그게 모두 수도권에 있는 배관들이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돼 있다는 파주에서부터 화성까지 한 2,000km 정도가 연계가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열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이나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송이 된다라는 게 확실히 좀 알겠는데 열을 수송한다는 게 몰랐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들으니까 잘 알겠네요. 네, 네. 이 외에도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그 지역 난방에 대한 사용법 홍보라든지 또 민원이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 먼저 앞서 나가서 알려주고 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사랑의 난방비라든지 저희 지역 난방 업과 관계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원 활동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 네. 나은 서비스를 네. 위해서 고객 네.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신입사원 이지혜 씨 이제 열흘 됐는데 회사의 핵심 비전, 가치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네, 핵심 가치는 도전 열정 상생이고,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야, 확실히 멋진 선배님과 앉아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 신입사원이 막혔을 때 옆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합격한 이유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알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한 번 네. 더 네. 핵심 비전, 가치에 네.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가치가 세 가지고요. 그 이지혜 사원이 말씀드렸듯이 도전 열정 상생입니다. 도전 열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이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회 전체랑 같이 공존하는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생도 저희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이 저희 이제 비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니까 이런 포부로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뭐 인사 담당자니까 채용에 대해서 취준생분들께서 알고 싶은 내용들을 좀 엑기스 중심으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전을 해봤고 또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영님께서 오늘은 신입사원 두 분이 출연하신 건가요? 오! 이 정도면은 저희 회사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는 분 아니, 아닌가요? 모르는 분. 확실한 건가요? 네네. 처음 들어본 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방송 저도. 네. 더 리얼한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신입사원이신지. 이지혜 사원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건가요? 혹시? 제가 좀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푸는 것 푸셨어요, 같아요. 오늘 특별히? 네. 지금 질문 중에 재밌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판교 IC 지나다 보면 높은 굴뚝 보이던데 그곳에서 방송하시는 건가요? 이곳이 그곳인가요? 이곳이 그곳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본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여기는 본당 분사,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판교 본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채용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번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채용 절차가 좀 4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네. 서류,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올해는 저희가 150명을 선발을 했고요. 네. 7월에 이제 채용을 했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온 이제 사원이 이지혜 사원이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뭐 상반기에 하기도 하고 하반기에 네.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그럼 됩니다. 향후 하반기에 네. 채용 계획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채는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또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유동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150명 채용하셨다고요? 네네. 대략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뭐 평균 경쟁률은 한 50대 1 정도 되고요. 또 요즘 아무래도 인문계열 취준생분들이 좀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무계열 같은 경우는 80대 1 정도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2원님께서요. 지역 난방공사 지사가 많던데 본사와 지사 채용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본사 근무와 지사 근무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저희는 채용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사에서의 채용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배치에 대한 부분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치는 어쨌든 인력 수요가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 본인의 이제 직무 역량하고 또 거주지, 희망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도권 배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멀리 지방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그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 3년이 이제 최대한 한도로 옮기게 되는 구조거든요.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가셨다고 해서 크게 뭐 계속 지방에 계시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순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그 밑에 지금 질문 난방공사도 순환근무제인가 네, 그에 대한 순환근무제. 답변도 네. 지금 다 네네. 되신 거고 네. 네, 3년 한도로 네네. 또 문미영님께서 면접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도미노 면접,
그리고 임바스켓 면접 이렇게 써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저희가 그 최근에 그 국가에서 이제 공공기관 채용에 장려하고 있는 게 NCS 채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핵심이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네. 방식이고요. 그래서 직무 역량에 대한 면접 강화하는 방식에서 저희가 좀 차별화되게 도미노 면접과 인바스켓 면접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바스켓 그 도미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명 정도 분들이 도미노 블럭을 한 3시간 정도 쌓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주제를 저희가 주고요. 올해 주제는 저희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거를 블록으로 구현해 보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런 블록을 쌓는 과정에서 뭐 팀워크라든지 시간 관리 능력이라든지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를 이제 같이 평가해 가는 과정이 도미노 면접입니다. 그리고 인바스켓 면접은 이제 서류함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기 책상 서류에 여러 가지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 사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제 뭐 4-5가지가 있는데 네. 그 과정 중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걸 우선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해진 시간 내에 써보고 쓴 걸 가지고 서로 응답해보는 그런 면접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이 면접을 조금 어려워하시긴 해요. 네. 도미노 면접은 네. 팀 플레이고 예, 인바스켓은 맞습니다. 개인 개인 플레이고. 플레이. 그러면은 도미노 면접 때 팀플레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어땠나요? 전 전체적으로 도미노 면접 할 때 느낀 게 굉장히 재밌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할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 있던 분들은 거의 합격을 하셨고 또 팀워크를 좀 망치지 않는 한에서는 좀 무난하게 많이 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에피소드들 같은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뭐 갑자기 거의 다 완성됐는데 저희 팀이 마지막에 한 분이 딱 실수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다 네. 괜찮다고 막 무너졌어요. 네, 그럼? 네, 무너졌었어요. 저희 완성을 못 시켰어요. 아까 3가지 네. 가치 중에 선택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네, 네. 어느 걸 하셨어요? 저희 조는 상생이었어요. 상생. 네. 상생이었는데 완성을 못했는데도 그래도 결과는 합격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완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쓰러졌을 때 서로 뭐 다투거나 화를 내는 모습보다는 괜찮아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합격을 하지 않았나. 실제로 화를 내거나 싸웠던 팀도 있나요? 그런 게 이제 얼굴에 빨갛게 이제 표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말을 아예 이제 안 해버린다거나 그런 화를 표출하는 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면접관께서는 이 도미노 하는 걸 다 이렇게 일일이 지켜보고 저희가 이제 내부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한 내부 직원 한 분하고 외부 전문가 한 분하고 이제 2분께서 3시간 동안 평가를 계속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각자의 롤 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네. 예. 그럼 임바스켓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임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인바스켓 면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 작년에 봤던 사람들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갔을 때는 정말 이렇게 좀 과제들이 5개 정도 있고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처리해야 될 거 아니면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먼저 일단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일단은 저는 다 해결하려고 5가지를 다. 네, 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거 중에서는 뭐 주간 업무를 작성해라, 뭐 주간. 논문을 요약해라, 아니면 뭐 출장 계획서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제로 이제 신입이 들어왔을 때 좀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이 우리 신입사원님이 말하시는 내내 엄마 미소라고 해야 될까요? 선배 미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이 네. 의미는 무엇인가요? 좀 고생했겠구나, 내가 고생시켰구나 그런 좀 미안함도 있고요. 잘 또 그거를 극복해서 대견하다 그런 느낌 같이 2가지가 공존하네요. 정말 네. 대견하네요. 네. 자,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네, 문미영님께서 그 아까 왜 150명 채용한다고 예, 그랬잖아요. 네. 지역 인재에 대한 그
전형 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대부분의 기관이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서류 전형이 점수화해서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최소 기준만 가지면 모두 통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점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서 한 40% 이상은 지역 인재에서 들어오고는 계십니다. 가점을 운영을 안 해도. 안방공사를 기준으로 지역 인재라 하면 어느 지역 인재일까요? 또 그게 이제 국가에서 분류해 놓은 게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재 대학 출신 분들은 이제 지역 인재라고 하고 농어촌 있죠. 상간 지역 같은 네네, 다 경우인가요? 해당이 됩니다. 네. 기본 절차, 기왕 설명 주신 김에 네. 기본 절차도 설명 서류 부탁드립니다. 전형은 입사 지원을 먼저 하시는 거고 거기서 통과가 되시면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과목이 3과목이고요. 직무 수행 능력하고 한국사,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이랑 평가를 합니다. 다 모두 객관식 시험이고요. 네. 그 객관식 시험에서 상위권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올리는 거고 1차 면접, 2차 면접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또 질문 중에 지역 난방공사에 입사할 때 유리한 기술 자격증 같은 것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가산되는 자격증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자격증은 가산은 아니고 그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 자격증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저희 모집 공고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소유하시면 됩니다. 2개 이상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럼 자기소개서 쓸 때 여러 가지 활동 내역에 대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네. 좀 유리한 경력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기업 채용 자체가 직무 능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화려한 스펙 이런 것보다는 저희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기업에 들어오고 싶은 것과 연계된 전공 공부를 하거나 인턴 경험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그러니까 이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거를 나는 잘했고 본인의 기업에 입사하면 이런 것들이 내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쓰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혜 씨의 자기소개서가 궁금한데 신입사원 지혜 씨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기술해 나갔나요? 저는 좀 여기 지역 난방공사가 자소서가 조금 많이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쓰는데 좀 오랜 기간이 걸려서 네. 좀 공들여서 했던 편인데 일단 문장을 좀 간결하게 좀 쓰려고 했고 네. 또 경험을 서술할 때는 일단 경험을 너무 나열하기보다는 좀 느낀 점과 배운 점 그런 거 위주로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경험 중에 대표적 경험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전에 한번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던 적이 있어서 공공기관 인턴 경험을 좀 썼습니다. 제가 인턴했던 곳에서 잠깐 이렇게 잘못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좋은 일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실수했던 걸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드셨네요. 지혜 씨가 전화 위복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도미노 면접 때도 무너졌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기소개서에도 좋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위기 극복 내용을 잘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중에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분 좋으시라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견 중에요. 두 분 패션 센스가 좋네요. 이 정도는 돼야 난방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돼야 저희 되나요? 직원이 아닌가 싶은데. 라는 의견과 함께 신입사원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박하선인 줄이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 보니까 팬클럽 생기는 거 아니에요? 팬클럽들이 여기저기에 계신 것 같습니다. 흰 셔츠 하나 입었을 뿐인데 막 이런 대답 어떠신가요? 기분 좀 나아지시나요? 많이 나아집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이요. 어학 점수 몇 점 이상이면 무조건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토익 기준으로 대졸 사무직 같은 경우는 850이고 기술직은 70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취업보호 대상자분들, 유공자나 장애인분들은 거기서 한 200점 낮춰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연속되는 질문인데 850만 넘으면 다 같은 자격이라는 거죠? 네네, 같은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실 수 있는 필기 2단계 필기 전형에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류나 네. 필기 전형에서 좀 성적이 좋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그게 그 뒤에
계속 영향을 미치나요, 혹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로 베이스라서 아, 네, 필기 시험 일단 통과만 하면 다 같이 제로 네, 베이스로 네, 보고. 1차 면접도 2차 면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취준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NCS 전형이거든요. 네. 이 NCS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NCS 전형 같은 경우는 좀 기존 인적성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기업을 좀 조사했던 점도 있고요. 또 실제로 NCS 같은 경우는 좀 짧은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1시간씩이나 잠깐씩이라도 조금씩은 풀려고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팀 구성해서 뭐 같이 하셨어요? 제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NCS도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문제 푸는 거니까 집에서 혼자 하는 게 편해가지고 저는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단독으로? 네. 네. 팀장님 또 한 가지 의견이요. 자소서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라는 의견이 있네요. 자소서, 그러니까 이재선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자소서가 자소설이라고 이제 자소서요? 취준생들이 좀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조금 완화하면서 정말로 관심 있는 이제 준비생들만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저희 기업에 꼭 오고자 하는 분들만 했으면 하겠다는 좀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좀 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좌우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질문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고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서 요구하는 걸 좀 잘 파악을 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셔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우리 기업에서 뭔가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어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원들 복지 부분이 궁금합니다라고 그래서 복지를 딱 여쭤보시네요. 복지는 뭐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그 유사하고요. 네. 뭐 지금 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대한 직원을 배려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일가정 양립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남자 여자 차이 없이 3년까지도 하실 수 있고, 남자분들도? 예, 남자분들도 3년까지 하실 수 있고, 승진이나 뭐 이동에 대한 그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리 지혜 씨 여기 이용해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입사해서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자주 왔었어요. 네. 그럼 가장 열흘 동안 최대한 느꼈던 복지 혜택은 이 커피가 되겠네요. 그쵸? 앞으로 이용해볼 의견 중에요. 취준생일 때 슬럼프 극복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 저는 오히려 이제 친구들 만나서 좀 풀기도 했었고 또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견 꽤 고스펙자들이 뽑힐 네.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회사에서 보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열정?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토익 그 커트라인이 950이었어요. 950 이상. 네. 근데 그 토익 성적이 항상 직무나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항상 플러스 요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바꾼 게 850점으로 낮춘 거고 850점만 기본적으로 된다면 어떤 의사소통이라는 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그 직장에서 리더로 커나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열정하고 본인의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크고자 하는 그림을 항상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해외 근무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해외 지사는 없고요. 그 해외 사업은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원조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계속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해외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해외 근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도미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의상이 좀 자유로울 것 같긴 한데 면접 볼 때 의상이라던가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면접 볼 때 도미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그냥 반팔티에 그냥 면바지 입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였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임원분들도 만나야 되니까 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면접이 하루에 다 이루어져요? 1차 면접은 이제 이틀 정도가 전체 면접자들을 보는데 이틀 걸리고요. 거기서 합격하신 분들이 2차 면접으로 가니까 2차 면접 기간은 전체 면접자를 다 보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회사에서 예, 그렇고 면접자들은 하루 1차 하루, 2차 네, 하루. 네, 그렇게 봅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라는 지원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각하시는 분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제일 많이 면접장에서 지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 제일 조금 안타까웠던 게 필기 시험 볼 때 저희가 그 합격 통지할 때 안내를 드리거든요. 어떤 뭐 자기 그 신분증하고 수험 번호나 이런 걸 꼭 가져오십시오 하고 빨간색으로 그 합격 그 조회 화면에 띄워주고 안내를 하는데 그걸 네. 꼭 입고 오시는 분들이 한 2, 30명이 되세요. 항상 매년. 그럼 아예 자격 대상이 안 되는 네, 거죠? 그 자리에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몇 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려도 꼭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조차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건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죠. 취준생 기간이 2년여라고 했는데요. 네. 그동안 많이 힘들고 지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힘이 됐던 힐링송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응답하라에 나와서 알게 됐는데 그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거 들으면서 좀 위로됐었어요. 가사가 좀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실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이어간 다음에 소감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이 있어서요. 이분이 바로 이승수라고 합니다. 기억나요. 30기. 동기네요. 팀장님께서 귀여운 친구분이라고 하시네요. 기억난다. 기억난다. 아주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30기 동기 여러분, 제가 대표로 나와서 좀 죄송스러운데 그동안 연수원에서 정말 지난달에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또 못 보게 되니까 많이 아쉬워요. 언제 한번 다시 모입시다. 네. 모이면 150명인데 감당하시겠어요? 뭐 안 나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오늘 네. 함께 하셨는데요. 팀장님 어떠셨어요? 제가 뭐 좋은 프로그램에서 저희 공사 채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저희 기업을 사랑하는 열정 있는 많은 인재들이 좀 들어와서 미래 리더가 됐으면 바라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바로 그런 인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는요, KTV에서 001자리를 잡아라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후 2시에서는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저희 방송이 어떤 방송이라고요? KTV 001자리를 잡아라!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슬슬 말씀하시는데요. 시작하니까 노래까지 하시고. 점수를 빼버려서. 저희가 인물로 뽑나요? 이런 건 안 했어요. 지역 난방 문서여서 난방을 잘 입어야 되나요? 난방을 잘 입고 거는 안 했어요. 난방을 잘 입고 다닌다고? 지역 난방공사에. 그 얘기 되게 많이 난방 샷스에서 그냥 많이 아, 그래요? 아, 난방 그렇게로 샷스. 말씀하시네요.